예, 안녕하세요. 터커의 프로그래밍 강좌 39강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번 강의에서는 스레드에 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레드 이렇게 쓰고요. 스레드는 현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현대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가장 풀기 어려운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는 곳 중에 하나가 스레드가 됩니다. 그래서 스레드의 개념을 잘 모르시면 나중에 더 고수준의 프로그래밍 하시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레드의 개념을 잘 파악하시고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지 또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스레드에 대해서 잘 모르셔도 프로그램 코딩 일반적인 코딩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뭐 웹페이지를 만든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스레드에 대해 멀티 스레드 환경에 대해서 크게 모르셔도 되긴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시스템 프로그램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게임 서버 같이 좀 헤비한 하드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스레드 개념이 필수기 때문에 스레드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레드를 알고 가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스레드 개념을 이해하면 그 컴퓨터의 기본적인 동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개념이라고 봅니다. 스레드고요. 뜻을 보면은 이제 실 또는 줄, 뭐 한 줄, 두 줄, 한 줄 이렇게 쭉쭉 줄이 있죠. 아니면 뭐 시냇물, 한 줄로 이어진 시냇물 뭐 이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한 줄로 이렇게 연결된 거를 스레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쭉 가는 걸 스레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줄로 되어 있다. 자, 스레드의 개념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예전에 했던 튜링 머신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튜링 머신,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나오는 튜링 머신이죠. 그만큼 튜링 머신의 개념이 되게 컴퓨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레드도 마찬가지예요. 튜링 머신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기계가 있고요. 기계에 어떤 종이가 이렇게 물려 있다고 했죠. 종이가 물려 있고, 이 종이는 기계의 중간에 물려 있게 되고, 이 종이에 백업키 명령어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얘가 컴퓨터인데 이 기계가 컴퓨터가 되는데, 이 컴퓨터가 하는 일은 이 종이를 앞으로 뒤로 밀면서 그 종이에 적힌 명령어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스레드는 뭐냐? 요 하나의 줄, 한 줄로 되어 있는 이 명령어들, 이게 스레드입니다. 하나의 줄로 되어 있죠. 하나의 줄로 되어 있어서 스레드라고 합니다. 한 줄, 하나의 명령어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스레드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컴퓨터는 한 번에 하나의 명령밖에 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컴퓨터는 한 번에 하나의 명령만 수행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의 프로그래밍, 이게 프로그램이라고 했었죠. 전에는 이걸 프로그램이라고 했었죠. 지금은 스레드라고 용어를 바꿨는데 프로그램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의 프로그램밖에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옛날에는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하나밖에 못 돌렸습니다. 가령 게임을 한다 그러면 게임밖에 못했고, 뭐 워드 프로세서를 실행한다 그러면 워드 프로세서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옛날 컴퓨터 구조를 보시려면, 옛날에 여러분 MS-DOS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윈도우즈 있기 전에 MS-DOS라고 있었습니다. 그 형태가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명령줄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명령어를 치는 형태로 돼 있던 구조가 옛날에 MS-DOS 형태였어요.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게임도 실행하고 뭐 다 하는데, 여기서 어떤 명령을 수행하면 그 명령이 끝나기 전까지는 다른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윈도우즈가 나오면서 멀티태스킹 개념이 생겼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죠? 여러분이 한 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죠. 가령 웹브라우저를 실행시켜 놓고 웹브라우저를 실행된 상태에서 여러분은
또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가 있죠. 뭐 지금 동영상 녹화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스케치북이라는 프로그램도 역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번에 3개의 프로그램이 돌고 있죠. 이렇게 지금은 한 번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옛날에는 사실 윈도우즈가 처음 나왔을 때는 컴퓨터의 코어, CPU 개수가 하나였거든요. 지금은 컴퓨터가 좋아져서 CPU 개수가 여러 개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각 CPU마다 다른 스레드를 물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각 CPU마다 다른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CPU가 하나였기 때문에 스레드를 하나밖에 못 돌렸어요. 스레드를 하나만 돌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만 물려서 돌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하나밖에 동작을 안 했던 거죠. 근데 이 CPU가 하나인 상황에서 프로그램을 2개를 돌린다고 가정을 해보죠. 어떻게 2개를 돌릴 수 있을까요? 가령 또 다른 스레드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돌릴 수 있을까? 자, 아주 단순하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CPU가 왔다 갔다 하면 돼요. 네, 단순하게 보면 이렇죠. 자, 보시면은 이 CPU가 여기서 수행하다가 어느 정도 수행하다가 자리를 옮겨서 이쪽으로 가서 수행하면 되겠죠. 또 다시 돌아가서 또 수행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한 번에 2개도 가능하고 3개도 가능하고 뭐 10개도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멀티태스킹이라고 하죠. 멀티태스킹.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한다는 건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멀티태스킹 터스커들이 있죠. 가령 뭐 음악을 들으면서 뭐 책을 보면서 할까요? 전화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3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우리 뇌에서도 그렇다고 하는데, 이 멀티태스킹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멀티태스킹,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수행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의 일만 가능해요. 그렇다면 이 멀티태스커는 어떠냐면은 이 모든 작업들을 순간적으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잠깐 음악을 들었다가 잠깐 책을 봤다가 잠깐 전화에 집중했다가 또 이거를 다시 잠깐 음악에 집중했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트랜지션, 빠르게 전환을 시키면서 마치 멀티태스킹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실제로는 싱글태스킹이죠. 실제로는 싱글태스킹이지만 빠르게 전환하면서 멀티태스킹 같아 보이게 만드는 거죠. 이것도 이 방식이 바로 CPU가 태스킹을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레드가 있죠. 어떤 명령어가 적힌 쭉 일련의 스레드가 있어요. 이걸 스레드라고 하죠. 스레드가 했죠. 그럼 이렇게 스레드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 CPU가 이 스레드들을 바꿔 끼면서 이거 처음에는 1번 스레드를 껴서 좀 수행하다가 돌리다가 내가 어디까지 했는지 기록해 놓고, 가령 처음에 여기까지 했다 라고 기록해 놓고 다시 2번 스레드로 바꿔 치는 거죠. 갈아 끼우는 거예요. 그럼 2번 스레드가 전에 했던 데부터 다시 시작해서 좀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다시 1번 스레드 또 바꿔 치는 겁니다. 다시 바꿔 쳐서 전에 마지막 했던 부분에서 또 수행해서 또 전진했고 다시 기록해 놓고 다시 바꿔치고, 이렇게 계속 전환하면서 수행하는 거를 멀티태스킹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개념은 현대에 와서도 계속 유효합니다. 그래서 CPU가 현대에서는 뭐 코드코어, 옥타코어 뭐 이러는데, CPU가 여러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스레드들은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뭐 지금 현재는 뭐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사이에도 프로그램이 수십 개가 돌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작업 관리자 있죠. 작업 관리자를 열어보시면은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라고 해서 이게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이미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수십 개가 돌고 있죠. 지금 수십 개의 프로그램들이 다 백그라운드에서 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여러 개의 스레드가 이렇게 있죠.
여러 개의 스레드가 있으면 이 CPU들이 어떤 스레드를 가져와서 수행을 하고 기록하고 다른 CPU로 전환하고, 또 빈애들은 또 가져와서 수행하고 전환하고, 빈애들은 가져와서 수행하고 전환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빈틈없이 계속 스레드를 번갈아 가면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십 개의 프로그램도 한꺼번에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조율하느냐? 이걸 조율하고 매니징 하는 애가 필요할 거예요. 매니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CPU가 어떤 스레드를 할 것이고 얼마큼 했을 때 어떤 스레드로 전환할 것인가, 이런 거 매니징을 해줘야 되죠. 자, 이걸 매니징 해주는 건 OS가 해줍니다. 오퍼레이터 시스템, 윈도우즈나 맥, 리눅스 같은 OS들이 하는 일이 이런 CPU와 스레드를 매니징 해주는 일을 해줘요. 그래서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요 내부에서 어떻게 매니징 되는지는 자세히 몰라도 내가 어떤 스레드를 만들면 그게 CPU에 할당이 돼서 돌아갈 거라는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죠. CPU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프로그램이 10개가 있습니다. 스레드가 10개가 있습니다. 스레드가 10개가 수행해야 될 스레드가 10개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CPU가 1번을 수행하다가 2번으로 바꾸고, 2번을 수행하다 3번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가면서 수행을 하겠죠. 여기다가 얼마큼 전진했다가 기록해 놓고, 또 2번에서 얼마큼 전진했다가 기록해 놓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수행하면서 계속 전환이 일어날 겁니다. 이 전환을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그러는데요. 컨텍스트 스위칭, 컨텍스트를 바꾼다는 얘기인데, 컨텍스트라는 건 요 스레드 하나에 그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스레드를 하나를 전환시킨다, 스위칭한다는 건데, 이 전환할 때 비용이 듭니다. 우리가 가령 예를 들면 어떤 거를 바꾼다, 어떤 사람이 뭘 연주하고 있다가 다른 걸로 바꾼다 할 때 전환 비용이 들겠죠. 악보를 바꾼다거나 여러가지 비용들이 들 거예요. 역시 CPU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전환시킬 때 전환 비용이 들어요. 가령 스레드를 교체하고 내가 마지막 했던 걸 기록하고 등등의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스위칭이 자주 많이 일어나게 되면 이 수행하는 시간보다 이 전환하는 데 비용이 더 커져요. 그래서 효율이 떨어집니다. 효율이 떨어져요. 컨텍스트 스위칭을 하느라 CPU가 정작 본인이 해야 될 일인 그 스레드를 진행시키는 일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레드를 너무 많이 만들게 되면 컨텍스트 스위칭이 많이 일어나서 오히려 비효율적이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적정량의 스레드를 만들어 줘야 되고요. 자, 그러면 고에서 스레드를 보죠. 고의 스레드. 고에서는 스레드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고는 OS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스레드가 있거든요. 이거를 커널 스레드라고 하는데, 커널이라는 거는 OS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OS 영역. OS가 관리하는 영역에 있는 스레드가 있어요. 이 커널 스레드를 고는 바로 쓰는 게 아니고 요거를 한번 래핑이라고 그러는데, 한번 포장을 한다고 그러죠. 포장을 해서 만들었어요. 이거를 고 스레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커널 스레딩하고 커널 스레드하고 고 스레드는 서로 달라요. 고 스레드 안에서 커널 스레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프로그래머는 고를 사용하는 프로그래머는 이 커널의 스레드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고 스레드만 사용하면 자동적으로 고 스레드 안에서 커널 스레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은 아까 얘기 드렸죠. 컨텍스트 스위칭. 고는 컨텍스트 스위칭에 일어나는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자 했어요. 그래서 OS 영역에서의 스레드를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그거를 한번 래핑, 포장해 가지고 고 스레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고 스레드는 OS 스레드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그걸 잘게 쪼개 가지고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nm 스레드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하나의 OS 스레드에 여러 개의 고 스레드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좀 복잡한 얘기일 수 있는데 좀 잠깐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컨텍스트 스위칭을 아까 얘기했을 때 컨텍스트 스위칭을 최대한 안 일어나도록 해야 성능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컨텍스트 스위칭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CPU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스레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만약에 스레드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각각 CPU가 스레드 하나씩 잡고 돌리면 되겠죠. 이럴 경우에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일어날 필요가 없죠. 각자 하나씩 맡아서 돌리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CPU가 두 개가 있는데 스레드가 4개가 있다고 쳐보죠.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 그러면은 처음에 첫 번째 스레드가 1번 스레드를 잡았어요. 두 번째 CPU가 2번 스레드를 잡았죠. 그래서 수행하다가 역시 3번, 4번이 놀고 있으니까 바꿔줘야겠죠. 스위칭이 일어나요. 3번으로 잡고 얘는 4번으로 잡고 이런 식으로 스위칭이 일어나다가 또 다시 또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스위칭이 일어나야겠죠. 그러니까 CPU의 개수보다 스레드의 개수가 많아지는 경우에, 스레드의 개수가 많아지면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컨텍스트 스위칭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CPU 개수하고 스레드 개수를 맞추면 되겠죠. 근데 맞춘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고 최대한 가깝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고는 어떻게 하냐면은 OS에, 그러니까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CPU의 개수만큼 스레드를 만들고 최대한 가깝게 스레드를 만들고, 이거는 OS 스레드죠. OS 스레드를 각 OS 스레드 잘게 잘라 가지고 여러 개의 고 스레드를 할당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보면은 이 컨텍스트 스위칭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그러니까 내가 CPU 개수와 현재 스레드 개수가 몇 개인지 크게 관심이 없어도 마구 스레드를 만들어도 이거는 내부에서 고 내부에서 이거를 OS 스레드, 커널 스레드를 알아서 할당해 주기 때문에 크게 큰 걱정 없이, 컨텍스트 스위칭에 대한 큰 걱정 없이 스레드를 마구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고 스레드의 특징이죠. 그래서 고 스레드는 스레드의 개수에 프로그래머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잘 돌아가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그래서 고 프로그래머 하시다 보면은 스레드를 굉장히 많이 쓰게 돼요. 고 스레드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되고, 어떤 거는 뭐 수천 개의 스레드가 돌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은 가령 기존의 다른 언어 같은 경우 C++이나 C#,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의 OS 영역에 1대1로 대응되어 있어요. OS 스레드와. 그렇기 때문에 수천 개의 스레드를 만들면 컨텍스트 스위칭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성능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C#이나 자바는 스레드 풀이라는 애가 있어요. 스레드 풀이라는 애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용하면 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고스레드는 다른 점은 고스레드는 바로 하나의 OS 스레드를 여러 개의 고스레드가 나눠 쓰기 때문에 이 컨텍스트 스위칭을 그냥 스레드만 사용해도 컨텍스트 스위칭을 최대한 막을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스레드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파일 하나 추가해서 새 파일 main.go 하고요. 그 다음에 항상 파일에서 맨 처음 시작은 패키지로 시작하는 거고, 여기서는 메인 패키지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뭐 fmt 하나만 임포트 하고요. 그리고 메인 함수가 있어야 되겠죠. 펑션 메인.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펑션을 하나 더 만들게요. 얘는 for i는 0부터 10까지 fmt print ln i를 찍겠습니다. 여기서는 펑션 1 인용하고 i를 찍을게요. 자, 그리고 go 하시고 펑션 1 펑 1 하고요. 여기 밑에다가 역시 폼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여기서는 10이 아니라 20을 할게요. 메인 하고 i 출력하고 여기서 scanf scanln으로 할게요. scanln 이거 한 줄을 입력하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를 더 추가해 볼게요. 타임 패키지에 sleep이라는 놈을 추가하겠습니다. sleep 추가해서 duration을 100 곱하기 time millisecond로 할게요. 이렇게 타임 슬립 그 한 번 찍고 한 번 쉬었다가 다시 찍는 걸로 바꿔보겠습니다. 바꿔서 다시 출력해 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출력이 나왔는데요. 보시면 이 출력이 섞여서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출력이 섞여서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위에서부터 보시죠. 펑션 1번 0이 출력되고 메인에 0이 출력되고 그 다음에 메인에 1이 출력되고 펑션 1에 1이 출력되고 펑션 2에 2가 출력되고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서로 섞여서 나오죠. 그러니까 기존에 같았으면은 기존에 만약 고가 없었다고 쳐보죠. 이게 없었다고 쳐보면은 펑션 1이 모두 수행되고 이 펑션 1이 다 끝난 다음에 메인이 수행돼서 펑션 1이 먼저 출력되고 메인이 나중에 출력될 겁니다. 기존에 고를 없애고 한번 해볼게요. 고를 없애고 다시 수행해보면 예, 보시는 것처럼 펑션 1이 먼저 0, 1, 2, 3, 4, 5, 6, 7, 8, 9까지 출력된 다음에 그 다음에 메인이 20까지 출력이 되는 게 될 겁니다. 이게 펑션 1이 끝나고 수행이 끝나고 그 다음에 메인이 수행되는 거죠. 근데 여기다 고를 붙이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고스레드로 이 고라는 거는 이거를 고스레드로 돌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의 스레드를 만들어서 펑션 1을 수행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펑션 1의 스레드와 메인 스레드는 서로 다른 스레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펑션 1을 수행하면 동시에 메인의 나머지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서로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말은 동시라고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CPU가 스레드를 전환시켜가면서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환이 얼마 정도 수행해서 전환될지는 그거는 OS가 결정할 일이고 고스레드 내부에서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 프로그래머들은 잘 모릅니다. 그냥 이 두 함수들이 서로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수행될 수 있다는 거를 가정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자세히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스레드가 어느 정도 수행했을 때 얘가 수행될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스레드를 사용할 때 다른 까다로운 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고스레드로 하면은 펑션 1이 수행되는 부분과 펑션 1이 수행되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값이 섞여서 출력되게 됩니다. 그래서 펑션 1과 메인이 서로 섞여서 출력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스레드를 하나 만드는 건 고에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평선에다가 앞에 고만 붙이시면 바로 스레드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령해 두면 펑션 1을 여러 번 출력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스레드가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스레드를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고에서는 많은 고 스레드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스레드가 두 개가 됐었죠. 펑션 1이라는 애가 수행되는 스레드가 있고, 메인이 수행되는 스레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는 메인 스레드만 있었지만 우리가 고 펑션 1을 하면서 고 펑션 1을 스레드를 새로 만들었죠. 이 함수를 수행하는 스레드를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스레드가 두 개가 돼서 CPU는 만약 CPU가 하나 있다고 치면 이 두 개를 서로 전환하면서 동시에 수행하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출력들이 서로 섞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섞여서 출력되게 되는 거죠. 한 번은 얘가 나왔다, 한 번은 제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서로 섞여서 어떨 때는 얘가 두 번 가고 어떨 때는 얘가 한 번 가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머들은 이게 어떻게 섞일지는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자, 어쨌든 두 스레드가 만들어지고 동시에 수행되는 과정을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고 스레드 내용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스레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